자, 조금 참 편안하게 쉬셨나요? 네, 이제 이어서 그 지역사회복지론 2주차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교시에 지역사회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흐름이 지내왔던 어떤 다른 어떤 개념들과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봤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의 어원 또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란 말이 어떻게 발생된 말인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사회 변화에 맞도록 변화되어 왔던 이 커뮤니티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오고 그 정의를 어떻게 함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한번 천천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원으로 본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커뮤니티란 말은 라틴어의 커뮤니타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커뮤니티 아니면 뭐 fellowship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커뮤니타스란 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스와 이 말과 같은 말인데 이거는 컴이란 단어, 그 다음에 모에니아, 그 다음에 무너스란 뜻이 세 가지의 합쳐진 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이란 말은 together with,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와 협력하여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모에니아는 the walls of the fortifications of a city라고 그래가지고 뭐 도시의 벽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네. 아니면 뭐 a city enclosed with walls, 요새화된 도시 뭐 이런 걸 뜻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협력한 어떤 틀 안에서 협력된 상태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모노스는 오피스, 뭐 기능, 고용, 뭐 의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발전된 커뮤니티란 단어를 보게 되면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지역의 공동체, 요새화된 도시의 어떤 벽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 함께 협력하여서 살아가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역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 선물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 집단이다라는 뜻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발전되어 와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을 학문적인 논리로 주장을 했던 가장 흔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테니스의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두 가지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그 회자되기도 했고요. 저희도 그 전에 공부할 때 학생 시절 공부할 때도 테니스의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도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때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회, 공동체사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계약사회 또는 도시사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 테니스가 주장을 했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그 근본 어떤 주장의 배경은 최초로 이제 이런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나눴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도시 사회 안에서도 아까 첫 교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족사회, 공동체사회에서 봉건사회에서 산업체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는 다 공동사회, 향촌사회였었죠. 생활 방식도 동일했고 신념도 동일했고 뭐 개종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신념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꼭 지역사회의 어떤 그 어려운 생활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오로지 전제군주 하나가 자신의 말을 따르라 라고 가르치고 또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사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특징이 바로 게마인샤프트고요. 구성원의 이치는 함께 모여서 살고 서로 잦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적 의식을 갖도록 어떤 그런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규모도 작고 권력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다음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가 끈끈한 그런 공동체 사회 또는 향촌 사회,
그러한 의미를 이제 게마인샤프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를 내려서 단어적인 정의를 내렸고요. 이제 게젤샤프트, 계약사회, 뭐 도시사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배경에서처럼 봉건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같은 도시 안에서 이전에는 다 공통사회라고 게마인샤프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게마인샤프트 안에서 새로운 흐름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죠. 계약에 관한. 아니면 도시사회가 되면서 옛날에는 다 가족, 시족 아니면 혈연이든 뭐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되면서 모여지고 그 모여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근거적인 이전에 가족이거나 시족이거나 부족일 때는 그냥 서로 계약서 종이에 쓰는 어떤 약속을 담보하지 않아도 그래 내일 만나 그러면 내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구성원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이익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약속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사람의 행위에 관한 부분들이 공동체적인 약속들의 어떤 틀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그 사회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바로 게젤샤프트 계약사회, 도시사회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에 대한 변화된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활 방식도 조금씩 각자 다르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목축업을 하고 누구는 공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고 또 누구는 또 장사를 하고 하는 이런 복잡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고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르죠. 농사 짓는 분이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신념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구성원의 위치들도 서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고 또 그 공통체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관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빈도의 상호작용의 빈도도 드물어지고 그 다음에 소규모 집단이었던 향촌사회나 공동사회에 비해서 계약사회나 도시사회는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대규모로 가깝게 된 거죠. 그 다음 권력으로부터 왜냐하면 자본을 획득하고 이 자본을 획득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힘이 응집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으로부터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또 관계에서는 친밀성 아니면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관계의 근거에서도 규칙,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약, 계약에 의한 상호 신뢰를 규정이나 규칙, 법률에 의한 상호 신뢰를 근본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일시적인 거죠. 가족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 형제 자매로 남았지만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일시적이고 규제된 경쟁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동사회에서 계약 사회로 사회의 변화가 어떤 이야기냐? 봉건사회에서 농촌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변경이 되면서 이러한 사회의 흐름,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개념들 자체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 공동사회를 게마인샤프트, 이후 산업화된 이후에 계약과 도시화된 사회를 게젤샤프트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흐름들을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게 테니스의 이 두 가지 공동사회, 도시사회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설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 표는 교재 여러분들 18페이지 1-1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를 설명을 하면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지역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것을 정의를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지역사회도 변화하고 진화한다. 더 좋은 방법으로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써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라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시범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시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범 보고서는 보고서란 말처럼
여러분들 그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영국 사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해서 영국 사회에서 그 시민사회, 국민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들을 어떻게 펼 거냐. 그래서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5대 학을 하죠. 게으름, 나태, 뭐 무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그 시민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 정책들을 계도하고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1960년대에 시범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영국에서 사회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그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사회 서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 보고서, 시범 조직위원회, 의회 안에 생긴 위원회였는데요. 그 위원회의 의장이 시범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시범이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내는 보고서가 바로 시범 보고서고요. 이때에 영국 사회, 지역 사회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면 클라이언트가 찾아오셨을 때 사정을 하고 면담을 하고 사정을 해서 욕구 사정을 해서 그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테니스가 이야기한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커뮤니티였더냐 아니면 기능, 목적적인 커뮤니티였더냐 지리적 공동체적 삶인 게마인샤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 목적적 도시화에 의한 계약에 관한 어떤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다 그러면 그 게젤샤프트인데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지리적 커뮤니티, 기능 커뮤니티, 뭐 아니면 목적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을 이전까지는 정의를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시범 보고서에서의 커뮤니티 개념은 뭐냐? 당연히 이 지리적인 공동체, 테니스의 그 보고서에서 테니스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커뮤니티는 발전하고 진화한다라는 개념을 가졌었잖아요. 지리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다양한 기능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서로 상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들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넓어진 그것을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보고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영국 사회에서도 지리적인 커뮤니티가 있었고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기능 목적적 커뮤니티로만 단순하게 분類되는 게 아니라 그 기능 목적적 커뮤니티마저도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목적들에 의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공업화 사회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때 커뮤니티의 이름이 길드였죠. 조직 우리나라로 요즘 이야기하는 조합,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조합에 대한 개념들도 많았었죠. 더구나 이제 공업화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상공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각 세분화별 아니면 직업별로 아니면 관심별로 이러한 어떤 그 목적적인 어떤 커뮤니티들이 계속 큰 틀에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목적 안에서도 다시 또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모여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모여서 기능 목적적 커뮤니티 게젤샤프트를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 서비스의 어떤 제공을 할 때 그냥 지역적인 어떤 사회 목적 서비스도 펴야 되고 그 기능의 목적의 서비스를 하지만 그것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기능에 따라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여건에 맞춰서
목적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전개해 나가고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들의 정의를 한 것이 바로 영국의 1965년에 시범보고서에 대한 커뮤니티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이거보다도 더 세분화되어 있죠. 지리적인 커뮤니티를 당연히 가지고 가면서 그 지리적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기능 목적적 커뮤니티를 구별을 하고요. 또 더욱이 이 지리적 커뮤니티를 제외한 가상 공간에서의 기능적 목적적 커뮤니티 또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커뮤니티까지도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보고서는 테니스가 주장한 지리적 아니면 목적적 개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에 대한 구별에 더해서 기능 목적적 커뮤니티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이것이 사회 진화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어떤 그 정책을 펴나갈 때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한 개념으로 또 중요한 변화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첫 번째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은 교재 20페이지 시범 보고서의 커뮤니티 개념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니스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시범보고서 1965년도에 시범보고서의 개념, 이렇게 변화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1971년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오카무라 시게오의 웰페어 커뮤니티, 복지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잘 보시면 이 그림은 페이지 22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게무라 시게오는 그동안 외국 서구 유럽에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주체를 누가 했느냐, 행동체계에 대한 주체를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의식체계, 행동체계와 의식체계 두 가지의 틀로 나눠서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객체화가 되었느냐, 또 의식에 있어서는 어떤 특수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보편화에 되어 있는 공통체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 모델, 전통적 아노미 모델, 아니면 커뮤니티 모델, 시민화의 모델 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처음에는 테니스의 공동사회, 이익사회 뭐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 그러면 개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하게 구별을 했다라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1965년에 그 사회복지위원회인 시범위원회에서 제출한 시범보고서에 보면 지역 공동체 사회와 계약 사회가 있는데 계절 샤프트가 있는데 그 계절 샤프트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공동체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세분화되었던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1971년 오카무라 시게오의 이 네 가지 복지 커뮤니티는 누가 주체가 됐느냐, 행동의 주체가 됐느냐, 그다음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 가지의 모델들을 구별을 합니다. 가장 행동에 있어서도 의식에 있어서도 구별을 해서 지역 공동체 모델, 커뮤니티 모델, 주체가 되고 보편화되는 모델이겠죠. 그 다음에 의식에 있어서도 객체화되어 있는 것들, 보편화되지 않은 객체화되어 있는 것들은 시민사회의 모델이다, 개별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전통적 아노미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노미라는 것들은 사회가 변화, 어떤 의미냐면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랜 시간 거쳐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갑자기 산업화 사회의 어떤 기계 부품처럼 어떤 정해진 일을 하는 분업화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전통적인 어떤 삶의 흐름을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어떤 그런 그 전통을 받아들이기에 익혀나가기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과정들을 바로 아노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노미 모델, 무관심지역, 각자 세분화되어 있는 개인의 중심적인 어떤 사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있어서도 타인화되어 있고 객체화되어 있다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쳐다보는
객관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의식에 있어도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이게 되는,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사회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는 바로 전통적 아노미 사회다, 무관심형 지역 사회다라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흐름들을 어떻게 그 오카무라 시게오는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테니스가 이야기한 초창기 지역 공동체 모델이죠. 테니스는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를 설명을 하면서 이 지역 공동체에서 게젤샤프트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그랬죠.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 나면서 계약과 이익에 의한 사회로 이익 공동체 사회로 변화가 왔다라고 그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아노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노미를 겪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죠. 시민화 사회,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익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공동체 사회를, 소규모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노미 사회가 지역 공동체에서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넘어가는 게 순리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아노미 사회를 거쳐서 시민사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노미 사회에서 잘 해서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 혼란스를 잘 극복해서 커뮤니티,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지역 공동체에서 아노미 사회를 거치고 아노미 사회에서 이 혼란이 잠재가 되고 사람들이 다 익숙해지면 시민사회로 바뀌는 거고요. 시민화 사회가 되어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지역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 이 커뮤니티가 점점점 발전해서 현대의 복지 커뮤니티,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의 이익을 나누고 공동체 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복지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 전 페이지에서부터 네 가지 행동의 주체가 행동 체계가 주체화되냐, 객체화되느냐, 의식 체계가 보편화되느냐, 특별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흘러나와서 단순히 그 과거의 지역 공동체, 단순한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이제 지금은 복지 커뮤니티의 사회로 점점 변화되고 사회가 진화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학문적으로 잘 처리해서 해나오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스티븐 브렌트의 커뮤니티 유형화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유형화는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시분 보고서나 아니면 일본의 이름이 제가 잘 일본 분이어서 시게오 박사의 어떤 그 유형화 나눈 것처럼 복지사회에서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는 계속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게마인샤프트가 다시 소규모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커뮤니티 형태들에서도 다시 또 관심에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저 변화하는 사이버 세계, 그 다음에 1인 커뮤니티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의 복지 커뮤니티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상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 게 바로 스티븐 브린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행동 기반이냐, 신념 기반, 아까 말씀드린 행동 체계냐, 의식 체계냐에 따라서 커뮤니티들이 많은 어떤 세분화되는 어떤 과정들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편하게 좀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유형화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관계적 유대 존재냐,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커뮤니티에 대한 유형들을 점점 더 세분화하고 점점 더 작아지도록 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여러 가지 기본으로 행동 기반이냐, 신념 기반이냐, 또 지역에 집중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결속력을 가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상호 세분화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뭐 이거보다도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호소식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따져보면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천안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다시 계약이나 아니면 개마인샤프트로 보면 천안이란 지역에, 또 충남이란 지역에, 아니면 대한민국이란 지역사회에 개마인샤프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게젤샤프트로 보면 이 공동사회로 따져보면 저는 백석문화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직장에 제가 자문을 하거나 하는 어떤 개인 단체나 아니면 직장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또 스쿠버나 아니면 레저 활동을 위한 어떤 소규모 저희 동아리들, 공동체 사회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여러 가지 다른 제가 관심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 뭐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요즘에는 개인 방송을 하시거나 개인의 어떤 개인만의 세상에 빠져서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에 홍보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 어떤 활동까지도 커뮤니티한 일종이 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커뮤니티로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나눠서 점점 세분화되고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렇게 스티븐 브렌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베리 웰맨의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개인 커뮤니티입니다. 개인 커뮤니티는 뭐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린 개인 BJ 방송, 요즘 뭐 유튜브나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유튜브로 뭐 전 세계 어디로든 제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 뭐 먹는 음식이라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학업, 자기의 뭐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확장이 가능하고 그거에 동의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복적이고 부분적이고 이질적이고 또 성기계 아주 꼼꼼하게 결합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약한 것 같지만 거미줄처럼 약한 것 같지만 또 나름 따져보면 굉장히 어떤 통합적인 어떤 사회관계망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개인 커뮤니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화된 커뮤니티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원조 자원들을 제공을 하고요. 또 두 사람 간에도 네트워크 전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각 개개인의 커뮤니티가 모여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커뮤니티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는 글로벌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가정화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관심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정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성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들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C족사회, 부족사회, 봉건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전까지의 현대사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설명을 했죠. 테니스가 이전까지의 사회를 게마인샤프트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사회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계약사회, 시민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게젤샤프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들을 설명을 했죠. 그 후에 역사적으로 좀 큰 틀의 흐름을 보면 1965년 40년대에 비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 거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들을 분리한 게 바로 시본 보고서입니다. 1965년에. 그 다음에 시게오 박사가 일본에서 발표한 시게오 박사의 논문이 이제 1971년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구별하고 하는 부분들의 현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들, 어원들을 살펴보면서 개념까지 바라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확장하고 또 축소를 하면 어디까지 축소를 할 건지.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흐름들을 그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시행 방향을 어떻게 가져나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모인 그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펴겠다라 그러면 마지막에 설명드린 개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로서의 개인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정책을 바르게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하려면 바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분리를 하고 어떤 성격의 어떤 특징을 가진 커뮤니티로 확정 지을 거냐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자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 맞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